아주 그 지독한 학부모 문화들이 있고요. 그런 문화에 휩쓸려서 이분들이 또 변심을 하세요.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면은요, 그 사람이 아니야. 저는 그때 아이가 떠오릅니다.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아이가. 예.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시간은. 참으려고 해도 화가 나고 짜증을 부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1번 자신도 모르게 평소에 정신적 유체를 지쳐있기 때문이다. 2번 부모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번 아이나 다른 가족이 화를 돋우고 짜증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4번 타고난 기질이 다혈질이고 가족들과 잘 맞지 않기 때문이다. 5번 다른 생각도 있습니다. 자, 정하셨나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하나, 둘, 셋. 네. 역시 1번이 맞네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그를 좀 해서 피로를 좀 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드는데 제가 안 되는 게 개그거든요. 자, 잠깐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칼럼에요. 뉴욕타임즈 특집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혼, 자살, 입시 폭음이 지배하는 한국은 신경쇠약 직전의 사회다. 한국은 국가적으로 신경쇠약에 걸린 직전인 것 같다라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한겨레 신문 기사에는 메리토클라시라 그래가지고 한국은 학력 학벌에 집약된 실력주의가 온 사회 여과 없이 받아들여지는 지독한 메리토클라시 사회다. 뭐냐? 메리토클라시라는 게 뭐죠? 능력주의라 그러는 거죠. 모든 걸 뭘까요?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는 뒤로 싹 빠지고. 자, 그러면서 결국은 온 사회를 경쟁과 스트레스로 몰아넣는 우리 사회의 중병이다. 따라서 중요한 게 일단 이거는 좀 구분하시면 좋아요. 제가 어제 사실은 잠을 못 자고 뭐 지방 뭐 이렇게 출장 막 이렇게 하고 힘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제 진심과 저의 피곤한 상태를 좀 구분할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하면 진심을 발휘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학부모님들입니다. 제가 자각을 해요. 이거는 지금 내가 잠을 못 잤기 때문에 극도로 몰려오는 피곤함 때문이지 나의 진심은 뭘까요? 그렇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만날 때 소홀히 할 수 없죠. 그분들 언제 또 만날지 모르잖아요. 지방에 가서 2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게 좀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사회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건지 진짜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건지는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감정 조절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제가 그 책을 많이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이 책을 사서 보시라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핵심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책은 다른 책하고 좀 달라요. 다른 책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자 볼까요? 감정 조절을 잘 하려면 반드시 안정감을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안정감을 느껴야 하는데 안정감은 중요한 게 개인적 차원의 안전과 사회 집단 안에서의 안전 두 가지를 다 이룬다. 인간은 수백만 년 동안 진화를 거듭하면서 생존에 이득이 되지 않는 것들을 없애고 생존을 이롭게 하는 기능들을 강화 발전시키며 살아남았는데 이 과정에서 생존에 최적화된 상황은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일단 안전을 찾으려고 하죠.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든 안전이 위협받게 되면 우리 시스템은 이를 생존이 위험해진 상황으로 인지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시 안정감을 회복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필사적인 노력을 한다. 무슨 얘기일까요? 피로감이 오죠. 불안감이 오죠. 그렇죠. 그게 나한테 드러나죠. 이게 문제예요. 근데 그 뿌리는 어디에 있다? 나한테 있다? 우리 사회에 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사실은 사회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나도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때 이제 되게 중요한 또 하나가 있습니다.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는 제목의 책을 보면은요. 우울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를 상상하면서 행복해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이다. 현재의 감정이 미래의 상상을 지배해. 내일은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이들에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중요한 심리학적인 조언이 있습니다. 자, 학부모님들하고 만나면서 제가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이분 훌륭한 분이거든? 아이도 괜찮아. 근데 불안해하셔. 뭐냐? 사회가 불안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중요한 거 뭐라고 돼 있죠? 안전을 유지하려면 뭘까요? 내가 불안감을 느껴서 뭘 해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막연하게 불안하면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 사회적인 불안 요인이 있어요. 요즘 보면 당연히 뭐 우리나라 불안 요인들 엄청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경제 문제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문제 다 등등
예. 불안 요인으로 꽉 차 있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불안을 느끼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뭘까요?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는 분명히 움직여야 되죠.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때 과연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예. 바로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죠. 뭘까? 불안하면 부정적이죠. 따라서 이런 겁니다. 아이는 조금만 기다려주길 바래요. 근데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지나치게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미 나는 마음이 기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머님 아이 잘 될 거예요. 조금만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 얘기가 아이들한테 엄마한테 화를 돋우더라고요. 아니 어머니 얘가요 지금 사실은 지가 잘못한 거 맞고요. 근데 얘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엄마가 조금만 좀 믿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상담을 꽤 하거든요. 근데요 요만큼도 엄마 마음속에 희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자신도 모르게 불안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불안한 아이를 두고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불안감을 벗어날 방법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네, 근데 그걸 아이한테 투영을 해가지고요. 아이의 문제로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소에 정신적 육체로 지쳐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맞습니다. 저도 여기 동의하는데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엄마의 상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매일매일 살이 붙여서 어제를 후회하는 오늘로 보내고 있다. 집안일에 아이 공부까지 엄마 몫이다 보니까 화를 낸다. 1차적 길잡이는 교사가 아니라 부모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엄마의 스트레스를 아이에게 풀고 있다. 그리고 꼭 후회한다. 학교 보내고 난 다음이거나 애들이 잠을 잘 때. 평소에 컨디션이 괜찮을 때는 화가 별로 나지 않는데 몸이 힘들고 지칠 때는 별거 아닌 일에 짜증을 낸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돼도 이분은 상당히 인간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이미 뭘까요? 어느 정도 성찰하고 있죠. 그죠? 자, 결국은 제 몸 하나 다스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분들 좀 같이 따로 모여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좀 몸과 마음을 좀 이렇게 좀 힐링하고 좀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알고 계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도 모르게 또 지치죠. 또 뭘까요? 불안해지죠. 그러면 그 알고 있는 것도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이제 학습 코칭할 때 낱낱이 설명을 드릴게요. 뇌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요.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자, 피로회복제, 건강, 즉 홍삼. 요즘은 매일 저를 위해 챙겨드려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분은 중요한 게 저는 이런 방법이 저는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몸이라도 건강해야죠. 마음이 편하지. 제 스스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늘 찾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의견을 드리면 일단 차별과 혐오 분위기의 사회죠. 맞습니까? 여기서 희망적인 사람은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회 분위기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당연히 투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요. 그 마음 그대로 아이 만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부모의 진심과 일시적 감정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일 한심한 게 분명히 저 사람 술 취한 거 맞죠? 물어보면 뭐라 그러죠? 안 취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음주운전 걸리고요. 대형 사고 치는 거죠. 제가 볼 적에 분명히 이분은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요. 아이의 문제도 아니야. 근데 우리 사회가 이 엄마를 힘들게 해갖고 지쳤어요. 이 아직도 못된 이 가사노동도 남성 우월주의가 있나요, 없나요? 그것 때문에 지쳤어.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문제거든요. 왜 엄마들한테 힘들게 해? 이게 문제 아닌가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지쳤어요. 지쳐가지고 뭘까요? 자신도 불안해지고 아이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좀 억울하지 않나요? 네? 제가 여러분이 잘못한 게 없는데. 자, 그래서 저는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 기분은 내가 정한다. 이 말 멋지지 않나요? 제가 만든 말인데 제가 만들고 또 너무 무슨 얘기냐면 진짜 우리나라 엄마들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왜? 나도 모르게 기분이 나빠졌어. 인정하시죠? 나쁜 기분으로 아이를 만나. 엄마 역할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자, 또 하나 이제 제가 뭘 해볼 수 있지 한번 제안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 아이, 문제 부모, 문제 사회의 관계를 명확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 문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저는 저주합니다. 엄마가 왜 문제야? 문제 사회가 문제지. 네? 따라서 이 문제 사회의 문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가정을 보면은요, 사회의 분위기와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네. 근데 이 엄마 아빠도요,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에 노출돼도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집에 들어올 때는 마치 그런 사회의 부정적인 기운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마음에서 싹 분리시켜 갖고요, 분리수거한 다음에 집에 들어올 때는 뭘까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만나요. 무슨 얘기냐?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가 가정으로 침입하는 경로는 뭘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죠. 맞습니까? 거기에 일부 이런 거 잔뜩 때가 묻었어. 사회에 불안해졌거든요. 요걸 좀 정리하고 들어와야지 되는데 정리가 안 되니까 그 상태에서 아이를 또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옐로우 카드, 기분 전환 기술, 스타 요 세 가지를 좀 제안을 드립니다. 옐로우 카드는 뭐냐면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아이한테 엄마가 너한테 짜증 부리고 이러는 거 정말 잘못된 것 같다, 미안하다라고 먼저 사과를 좀 진지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가볍게 하시면은요 또 아이가 의심을 해요. 엄마가 또 어디서 이상한 교육 받고 와서 작전을 바꿨나 보다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거야. 옐로우 카드를 하나 이제 만들어서 아이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나도 모르게 이 부정적인 기운이 가정으로 끌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끌고 들어온 것까지 좋은데 이걸 또 누구한테 표현하면 되나 안 되나요? 그럼 여러분들 소중한 가정은 망가지는 겁니다, 그냥. 아닌가요? 네, 그때 아이가 옐로우 카드를 딱 들어주면 알았어, 엄마가 조심할게, 이런 거죠. 네. 처음에 아이가 자주 들겠죠. 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분 전환 기술을 하나씩 꼭 가지셔야 돼요. 기분 전환 기술. 네,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네, 건강에 해로운 걸 마시고요. 당을 자꾸 섭취하신다거나, 이게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런 거 말고 대한민국 엄마로 살아가려면요, 필수 기술이에요, 필수 기술. 기분이 우울하거나 뭔가 부정적일 때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이 기술을 가지셔야 되고, 이제 스타는요,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제 원불교에서 쓰는 심신수양법이에요. 네, 스타, 스톱. 일단 내가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끼면 스톱. 그 다음에 자, S는 스톱이고요, T는 뭐예요? 싱크. 생각해보는 거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생각만 해봐도요,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생각해봐야지라고만 해도 뭘까요?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왜? 뇌의 혈관의 흐름이 바뀌어요. 머리 쪽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인간 머리에서 합리적 사고나 통제, 자율권을 발휘하는 뇌 쪽으로 피가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바로 액션 취하면 안 돼요. 스톱! 뭐가 올라왔죠, 나한테. 이거는 여러분들 진심이다, 아니면 우리 사회의 오염물질이다? 오염물질이거든요. 그걸 딱 알아채고 이걸 표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딱 올라왔을 때 딱 스톱! 그리고 생각해보는 거죠. 아,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 전까지는 딱 나오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야, 너 이 성조를 밥이 넘어가냐? 이 말이 올라온 거죠, 이제. 네? 올라오고 있는데 딱 스톱을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누가 가장 실망할까요? 아, 그렇죠. 이 생각을 모르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일상에서는요, 그게 바로 한 가지 기술을 갖고 있으면 조절이 가능해요. 근데 그 기술이 없으면 뭘까요? 내뱉고 나서 또 후회하고 나서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죠? 엄마가 다 그런 거야. 나중에 애들가 크면 다 내 공을 알아줄 거야. 이제 이렇게 또 합리화하는 또 영화를 보고 또 이제 부모 역할이 계속 엉망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보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R은 리뷰, 생각해 보는 거죠. 좀 이따가. 이런 작은 기술 하나가요, 실제로 엄마로서 살아가는데 필수 기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부모 역할이 한층 어려워진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뭘까? 자, 보기 첫 번째. 과거의 부모들은 오늘날처럼 자식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